안녕하세요.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 손안나입니다. 삼례에는요, 아주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그분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삼례 출신들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함남 권총욱어를 하셨던 김춘배 선생님, 삼례의 소작쟁이를 이끄셨던 이종갑 이우성 선생님,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의 전라북도 대표로 참석하셨던 박한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삼례제일교회인데요. 이곳 삼례제일교회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춘배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춘배 선생님은 1906년에 태어나셨는데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삼례는 아주 경랑의 파고를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1892년, 1893년에 동학의 교조인 최시영 선생님의 신원을, 그러니까 억울한 거를 풀어달라는 모임을 삼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이 되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삼례에 모이게 집결하게 돼요. 이때 김춘배 선생님의 할아버님이었던 김원식 선생님과 그의 5 아들들은 30대, 20대, 10대를 지나면서 그 동학농민혁명을 목격하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백성들은 신분의 차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치는 양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군들에 의해서 사람의 신분은 평등하고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것,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백성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도 김원식 선생님과 그의 아들들은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혁명군을 진압했던 미나미 고시로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삼례에는 동학군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삼례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동학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혁명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혁명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그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열악한 무기로는 혁명을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혁명군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신변을 의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로덕 선교사라고 알려진 맥케첸 선교사가 삼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김원식 선생님을 비롯한 일가족이 맥케첸 선교사의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903년이 되면 김원식 선생님과 그 일가족들은 모두 이 삼례제일교회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첫째 아들인 김계홍 선생님은 교회에서 세운 영흥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요. 삼례제일교회 초대 장로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둘째인 김창원 선생님은 김춘배 선생님의 아버님이신데요. 여기 삼례에서 포목상을 운영을 하면서 영흥학교의 재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가족들이 모두 교회와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910년이 되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게 되죠.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삼례 지역에
많은 친일 자본들과 일본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삼례 사람들은 심한 착취를 받게 되는데요. 착취를 견디지 못한 김원식 선생님 일가는 간도로 이주할 것을 결정을 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씨 성을 가진 일가족과 반씨 성을 가진 일가족, 그리고 박씨 성을 가진 일가족 50여 명, 그래서 총 80여 명이 1918년 간도를 향해서 이주를 합니다. 이주한 후 1년 후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죠.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든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간도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3.1운동이 실패를 하게 돼요. 3.1운동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독립운동 계열의 선생님들은 독립전쟁을 통해서만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다라는 뜻이 모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1920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렇게 크게 패배한 일제는 간도에 있는 한국 사람 1만여 명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요. 학교를 불태우고 마을을 불태우고 아주 학살이 일어나죠. 이렇게 간도에 있는 한인들이 학살을 당하자 독립군들은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을 때 러시아 정부에서 독립군들에게 무장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무장을 해제하신 분들도 있었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하겠다라고 고수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무장이 해제되는 순간에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독립군들을 모두 죽이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을 기차에 태워서 몇 날 며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려놓았던 곳이 중앙아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곳들에 한국 사람들이 살고 계시죠. 그분들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김춘배 선생님이나 그의 형인 김성배 선생님이 경험을 하게 되죠. 이때 나이가 김춘배 선생님 14살, 김성배 선생님 16살이었어요. 이분들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들은 20살이 되던 1924년도에 국민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27년도가 되면은 정의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춘배 선생님은 이 정의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 때문에 간도 총영사관에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청진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1년 뒤에 대담하게도 탈옥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형무소에서 탈옥을 해서 의령까지 도망을 쳤는데 의령에서 붙잡혀서 다시 형무소에 들어오게 되고 형은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8년 동안의 형무소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형이 목회를 하고 있던 신창으로 이주를 합니다. 신창에서 부인과 함께 양복점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편안한 가정생활을 하나 싶었는데요. 5개월 만에 신창 주재소를 습격을 해서 신창 주재소에 있는 총과 탄환을 탈취해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창 주재소를 털었는데요. 이 신창 주재소를 털고 19일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이 김춘배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일본 경찰과 군인 2만여 명이 동원이 되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신문에 보면 신출귀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출귀몰하게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도망 생활이 길어지자 김춘배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무모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고향인 삼례에 가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만주에 가서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신창 역장집에 잠입을 합니다. 신창 역장을 묶어놓고 신창 역장으로 변장을 하고 신창 역장의 부인을 자기 부인인 것처럼 인질로 잡아서 기차에 탑승을 해요. 그런데 부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들이 기차에 올라와서 검문 검색 과정에서 김춘배 선생님이 잡히게 되죠.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아쉽게도 1942년도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옥사를 하세요. 김춘배 선생님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1930년대인데요. 이 시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3.1운동의 실패 이후 독립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배신을 하고 일제의 통치에 협력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던 이 시대에 김춘배 선생님은 홀로 무기를 탈취를 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실행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김춘배 선생님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김춘배 선생님처럼 우리 완주에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일 때 완주 정신은 더 드높게 빛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수집되어지고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 손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